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전투 장면을 보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전투 장면을 보고 있다. 영화를 보는 건지 사람 머리까지 오는 초록색 갈대숲에 류승룡이 있다. 류승룡은 명량의 일본 해적의 인상인데 몽골족이나 여진족 같은 느낌이다. 류승룡은 얼굴을 뒤로 돌려 절벽 위를 노려본다. 그때 눈빛이 반짝였고 그가 적에게 모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류승룡은 숲을 속으로 앉는다. 숲을 속에 띄엄띄엄 앉아있는 병사들이 보인다. 1, 2m 정도의 길이에 나무 소재로 된 원형망에 줄이 달려있는데 그걸 쏘자 숲을 한쪽에 떨어진다. 저걸로 적을 유인하려는 건지 여기까지 보다 깼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치겠습니다. 여기서 류승룡이 등장하는데 류승룡이 일본 해적 그리고 여진족, 몽골족을 연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인물은 싸움에 능하고 승리만을 위해 집중하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적들은 절벽 위에 있고 그는 숲을 속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 보여요. 류승룡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먼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꿈의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꿈속 류승룡은 자신의 오판으로 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책임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꿈속 류승룡의 모습에 대해 나는 일본 해적, 여진족, 몽골족을 연상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아에 대한 중요한 일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은 류승룡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류승룡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볼 때 절벽 위에 있는 이들은 적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류승룡은 일본 해적, 여진족, 몽골족의 특성을 포괄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굴곡진 역사를 다룰 때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침략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힘을 행사하는 쪽에 있었던 반면 우리는 약소국으로 불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의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지켜낸 나라이며 조선의 독립군이 처절하게 싸워 쟁취한 독립인 것입니다. 꿈은 자아가 류승룡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절벽 위에서 골짜기를 포위한 적의 진정한 정체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벽 위의 적으로 부르는 그들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지독하고 처절하게 고군분투해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류승룡은 자신의 뼈아픈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벽 위를 차지한 조선 독립군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꿈속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신만만한 일본군 장교 자로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로 내달립니다. 그 결과 모든 봉우리를 점령한 채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조선의 독립군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장교 자로는 조선 독립군과 그들의 전투 실력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손쉬운 승리를 자신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휘관의 지휘는 자신의 군대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일본군 장교 자로의 자만심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불러왔고 그 자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꿈속 류승룡의 처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승룡은 자신의 패배와 마주했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이끈 책임자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꿈의 꿈꾸니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이 류승룡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쪽에 붙어야 되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면 여기에서 나무망이 등장하잖아요. 이 원형의 나무망이 덧 같고 근데 이 꿈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럴듯한 건가 했는데 읽을수록 이게 아무리 봐도 소용도 없고 되게 힘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예. 특히나 적들은 절벽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류승룡이 지금 이런 나무망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꿈에 묘사된 원형의 나무망은 고기 잡는 데 쓰이는 통발을 연상시킵니다. 실제 대나무로 만들어진 통발도 있다고 합니다. 통발 안에 떡밥을 넣은 뒤 물에 던져두면 떡밥에 혹한 물고기가 걸려들게 됩니다. 통발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나오지 못합니다. 유승룡과 병사들을 가둔 거대한 골짜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통발 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룡과 병사들은 흡사 통발 안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승룡이 구사한 전략 전술의 핵심은 원형의 나무망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본 유승룡의 자만심이 골짜기의 존재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유승룡의 관심은 초록의 갈대 수풀에만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유승룡은 초록의 갈대 수풀에서 적을 상대할 것으로 오판했다는 뜻입니다. 갈대 수풀 곳곳에 통발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밟는 순간 나무망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통발을 덫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유승룡의 적들이 절벽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감행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상에서 맞붙게 될 경우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절벽 위를 선점한 그들은 유승룡보다 몇십 몇백 배로 절박했던 것이고 전투에서의 승리가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골짜기에 주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골짜기와 절벽 위를 번갈아 보며 치열하게 궁리한 결과 골짜기를 인간 잡는 통발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절벽을 선점한 뒤 골짜기에 떡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승룡과 병사들은 떡밥에 걸려들었고 골짜기 깊숙하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여 원형의 나무망은 유승룡이 적을 깔보고 얕잡아 보았다는 근거로 제시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치열한 대선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 평론가들은 대선 전쟁에서는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한 쪽이 승리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고 하여 패배의 혹독한 대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 적들이라는 표현에서 전투의 승자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벽 위까지 오를 정도의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유승룡의 뿌리 깊은 자만심은 시야를 흐리는 효과를 냈을 뿐이고 상황을 오판하도록 이끈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는 한두 번의 오판조차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는 통발을 던진 뒤 다른 일을 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통발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순간 절박해집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 통발 안 물고기 신세란 사방이 막힌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쟁은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했던 유승룡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이 장면이 적이 류승룡을 본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 류승룡이 죽었다는 건데 이는 내 안에서 어떤 남성성이 죽어야 한다는 뜻인 건지, 지난 시간에 여성의 꿈에 등장하는 남성은 그 여성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역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류승룡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게 지금 자아에게 필요한 경험인 건지, 그 류승룡의 죽음이 자아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아니무스란 여성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섬세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꿈에 등장한 남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꾼 여성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강력한 전제나 신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의 명령처럼 그 여성의 자아의식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전제나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자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전제나 대단히 강고한 신념의 정대극에 꿈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여성 자아 입장에서는 감히 바라지도 못할 위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나 신념으로 인해 꿈꾸니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험을 실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남성성 원형에 홀리고 사로잡히는 이유는 한 차원 아니무스가 자신으로서는 감히 바라지도 못할 위대함을 구현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유승용의 눈빛이 반짝였고 나는 그 눈빛을 포착합니다. 이는 꿈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낸 이미지입니다. 유승용은 얼굴을 뒤로 돌려 절벽을 올려다봅니다. 절벽 위 적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유승용이 얼굴을 뒤로 돌려 절벽을 올려다보는 장면은 더할 수 없는 극적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진 일본군 장교 지로가 일어서면서 꿈속 유승용처럼 얼굴을 뒤로 돌려 절벽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실감합니다. 봉우리마다 절벽 아래로 총을 겨누고 선 조선 독립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일본군 장교의 눈빛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의 패배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눈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 유승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용도 자신에게 닥친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실감하는 중입니다. 유승용은 자신이 도간에 든 쥐, 통발 안 물고기 신세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중입니다. 이 순간에마저 현실을 부정한다면 개죽음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꿈속 유승용은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병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비루하기 이를 데 없겠지만 일단 몸을 숨겨야 하기에 갈대수풀에 앉았습니다.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할 길은 그뿐입니다. 섣부른 도망은 패자의 품위마저 내팽개치는 꼴입니다. 절벽 위 적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고 자신의 모든 움직임은 그대로 적들에게 노출될 겁니다. 유승용은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노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선에서부터 우위가 가려진 마당입니다. 자신과 병사들은 적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유승용은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6.25 당시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간 빨치산을 검거하기 위해 산을 에워싸 서서히 좁혀가는 방식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검거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계곡에 있다는 것은 적들이 준비한 떡밥에 속아 자신과 병사들을 함정에 빠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절벽 위를 차지한 적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뜻이고 유승용은 그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게 오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눈빛입니다. 유승용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때 내 꿈에 등장한 유승용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꿈속 수풀에 주저앉은 유승용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비통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전투에서의 패배와 곧 닥쳐올 죽음은 승리를 과신하고 자만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만심은 그의 선택과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패배를 불렀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봉오동 전투를 봤거든요.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독립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전쟁 영화는 좀 지루해요. 그 싸움씬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보면서 내가 왜 지루했는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 없어 보이고 너무 힘들고 그런 싸움 자체가 나한테 크게 뭐 의미하는 바가 없을 뿐더러 그거는 그냥 남자들끼리의 싸움이고
내가 싸움의 주체로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뭐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막 이런 거에 내가 그 자리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지루했구나 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 독립군들 그런 상황이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꿈을 읽을 때 그 류승룡 특히 명랑에 나오는 류승룡은 막 화장도 굉장히 좀 진하게 하고 명령은 안 봤어 나는. 안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사진 찾아보면 그냥 무슨 로봇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등장한 꿈인데 꿈을 읽을수록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상황은 그렇고 근데 이런 게 꿈에 등장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절벽 위에 있는 독립군이 있고 지금 유승룡은 이런 상황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이 꿈에서 이제 유승룡이 핵심은 이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거거든. 패배한 원인도 아마 꿈속의 유승룡은 알고 있을 것 같아. 뭐 절박함이 아주 부족했을 거고, 그러니까 과신했을 거고, 자만했을 거고. 그 영화에서도 막 그 군복을 잘 갖춰 입은 일본군에 비해서 그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약해 보여.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닫는 유승룡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자아가 유승룡의 입장에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몫을 감당하는 것의 어려움, 고난 이것과 구경꾼으로 그 둘의 전투를 보고 더 힘 있는 쪽에 이제 붙기 위해서 내가 쏟는 노력, 자아가 쏟는 노력 이게 그 노력이 덜할까? 그 에너지가 더 들 수도 있어. 근데 에너지는 더 드는데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에너지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내 역량을 모두 이렇게 쏟아 부어서 싸움해 보는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